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50-50 사태, 새로운 소식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항고 제출 서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9월 18일 법무법인 발은에서 항고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제출 서류 제출을 이렇게 발은해서 했다고 이렇게 법원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이 항고도 진행한다. 항고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고를 계속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이게 이제 없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항고인,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발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고인 대리인의 친권자 모, 친권자 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밑에 법무법인 발은 담당 변호사 이동훈, 유영석, 이재원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변호사 이름이 항고인으로 써 있습니다. 발은이 계속 항고 진행하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을 쭉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 생떼 항고, 억지 항고, 뭐 이런 상상 배임,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항고가 되면은 바로 각하가 되고 또 본안 소송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80억, 90억 가비김 쓴 거 내놔라, 파송은 쓴 거 내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50-50 측에서 아무런 권한이나 요구할 내용이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 꼬투리를 잡겠다. 투자된 방식, 쓰여진 방식, 본인한테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이제 어트랙트 이전에 스타크루 ENT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받아서 가수들에게 쓴 내용을 그 안에 잘못되어진 배임 혐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거 가지고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억지 내용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보겠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은 가수가 나와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요. 끝까지 계속 가나 봅니다. 자, 그리고 스타뉴스 50 활동 불가능이라는 기사로 이제 전문가 31인이 바라보는 템퍼링 사태. 스타뉴스 창간 19 설문에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제작자들,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대표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타뉴스에서는 이제 K-팝의 새로운 기적이다. 중소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빌보드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중소 기획사가 올라간 거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기적이죠. 역대급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악취로 변해버렸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PPT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타뉴스, 연예 매니지먼트, 제작사, 업계 전문가 31인을 대상으로 50-50 템퍼링에 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기획사 대표분들이 31분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템퍼링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이다. 주변 사람들의 총 21명 중에 20명이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사람이 부추김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책임감 없는 조언, 부도덕한 유혹으로 판단력을 흐려지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능성이 큰데 주위에서 솔깃한 제안을 넣어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어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딱 그 50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50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성년자와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굉장히 속고 있다. 너희들은 굉장히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다. 너희들은 돈을 못 벌 것이다.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까지 욕심과 탐욕과 이제 무책임한 말, 부도덕한 그런 말들로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템퍼링을 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경우가 또 없어요. 제가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정욱 대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사람들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해서 모르는데 너네들 고생만 하고 힘들고 돈을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활동은 TV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공연도 엄청 하고 행사도 하는데 왜 1년이고 2년이고 돈을 못 받아?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업계를 모르면서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WM 엔터테인먼트 임승채 부사장은 소규모 회사일수록 인력적인 문제, 제도적으로 허점
단점이 많고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소회사에서 잘 될수록 회사의 노력과 희생은 인정받지 못하고 외부의 세력이나 개인의 욕심이 커져 분쟁으로 이어진다. 중소업체는 이제 열악한 시설, 뭐 지하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방 두 칸에 이제 막 한 8명, 10명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 그리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열악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외부 세력과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외부 세력이 이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분쟁을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음반 레이블 협회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인디 레이블이나 인디 기획사들은 엄청나게 비일비재하다. 회사를 옮기고 좀 더 좋은 데 가고. 그런 회사들이 지원이 좀 부족하긴 많이 부족해요.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투자를 받아서 가수에게 하는 것도 투자도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가수는 이제 뭐 자기도 큰 방송이나 큰 공연 이런 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휴지 조각으로 생각하고 비일비재하게 이런 템퍼링들이 시도가 되고 또 개인의 욕심으로 그냥 나가게 되고 분쟁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음반 작업하면서 가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앨범을 작업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가수가 바뀌어 있고 또 어떤 기획사하고 이렇게 그 신인 가수를 작업을 했는데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하고 앨범을 딱 줬는데 앨범을 보니까 소속사가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뭐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그런 뭐 템퍼링의 내용 뭐 소송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송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회사가 바뀌고 뭐 이런 상황에 음반 레이블 협회에서는 부모가 이제 음반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던 경우는 안성일 씨 같이 음반 프로듀서나 매니저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빼가는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매니저와 그 다음에 음반 프로듀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수하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회사 큰 회사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봤고요. 그때 당시에도 연예 가수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딴 회사로 그 매니저하고 함께 이동을 했는데 회사가 계속 빚이 있는 상황이고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도 들어가니까 그 소송비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빚도 져 있고 이런 상황에 회사가 부도나는 그런 바로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이제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회사가 망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가수가 회사 때문에 고통받고 학대를 받고 돈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이때쯤에 많은 기획사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가수들 고민들 때는 굉장히 이게 이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죠. 몇몇 전문가들은 회사의 제도 문제 5명 지적했고 기타 의견은 위법적인 행위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부실한 제도와 사회적으로 템퍼링을 한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제지가 미약한 상황을 악용했다. 저 템퍼링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끔 사회 이 구조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법률을 다 어기는 이런 템퍼링 세력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피프티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질문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이제 31명 중에 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상은 템퍼링을 제안한 소속사를 지목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프티 사건에서는 용역업체를 지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조금 10대고 또 사회 경험이 없고 부모들도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회사가 망한다, 빚이 뭐 90억이다 100억이다 니네 못 갚는다 이거 돈 안 주지 않냐 정산이 안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교란을 시키는 거죠. 템퍼링을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아티스트가 선택한 9명 정도 3분의 1 정도는 이제 아티스트의 잘못이다. 아티스트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을 둔 죄, 그 다음에 금정적 손실, 템퍼링 피해자는 누구? 피해자는 소속사하고 이제
가수 이제 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가수도 굉장한 피해자죠.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지만 피해도 가스라이팅을 했던 꼬임을 한 그런 템퍼링 세력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이제 판단은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들도 책임이 큰 거죠. 그리고 50 향후 행보에 대해서 50는 지금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6명은 이제 절반 이상은 50 향후 행보에 활동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절반은 불가능하고 절반은 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절반도 뭐 미미하게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트랙트와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해도 회복이 쉽지 않을 만큼 이미지 훼손과 대중의 신뢰도 하락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뒤통수 돌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 때문에 활동을 재개한다 해도 K-팝 시장에서 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예측이 나왔다. GLC 진정균 이사는 원히트 원더 한 곡만으로 큰 흥행을 거둔 아티스트 이미지 추락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JYP 정욱 대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신뢰를 주고받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 가서 그 부모들이랑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 그래도 계약관계, 모든 게 계약관계예요. 근데 그 상대방 업체 측에서 불안해서 하겠냐 이 말이죠. 손해배상 뭐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서 계약을 잘 안 할, 뭐 사소한 계약은 하겠지만 큰 계약은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아마 VM 엔터테인먼트 임승채 부사장은 현재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장기간 사태로 인해 이미 대중들은 가수에 대한 관심도가 식은 상태다. 예, 그렇죠. 관심도가 그냥 아예 식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분노를 하죠. 합의가 되더라도 복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의가 되더라도 복귀는 힘들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와 합의하에 다시 시작한다면 그나마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 50/50가 활동을 하고 가수로 어느 정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수로 희망을 잡으려면 어트랙트로 가서 합의를 하고 사죄를 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고 한다면은 조그만 그런 가수로서의 활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템퍼링으로 이렇게 간다라면은 그냥 제2의 유승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유번 컴퍼니 유영석 대표는 신선한 이미지를 모두 잃은 현재 상황이 분쟁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안타깝지만 한국 음악계의 큰 손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한다라면은 시간이 매우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은 이들이 단지 활동만 가능할 뿐이지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 그러니까 활동은 뭐 자그마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전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번졌기 때문에 국회까지 지금 뭐 국무총리까지 국회까지 대정부 질문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크게 사태가 퍼졌기 때문에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하다. 예, 그 말이 맞죠. 방송 관계자들이 좋게 볼 것 같지 않다. 방송국에서도 일단은 뭐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멤버들이 나이가 어리고 주목은 받았던 만큼 후에 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대중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16명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한 15분 정도는 활동을 하더라도 되게 차후에 그냥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조그만 뭐 이렇게 활동을 조그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돌리기는 거의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다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판단한다. 한 명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50는 팬덤이 크게 영향력을 끼친 경우가 아니고 음악 마케팅으로 승부를 본다면은 활동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분도 해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팬덤이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음악으로 승부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장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가하셨냐면은 이렇게 쟁쟁한 우리나라의 굴지의 또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대표분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제작사 대표, 엔터테인먼트 대표분들이 다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진호 기자님이 어저께 생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원래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면서 의리를 지키면서 지금 이제 국민 가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예. 콘서트 티켓이 서버가 다운되고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티켓 한 장 가격이 올라갈 정도로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기가 뭐 60만 명인가요? 10만 명이 지금 티켓 대기를 뭐 했다고 하고 뭐 시청률 또 이웃놀이 새끼에 출연했는데 시청률도 대박이 나고요. 일단 완전히 국민 가수죠. 근데 온 국민이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됐을 때에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팬들의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렇게 했던 가수기 때문에 BTS도 그렇고 임영웅도 그렇고 여러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뭐 유재석 씨도 그렇고 뭐 다 인성이 그렇게 된 연예인들이나 롱런을 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라면은 엄청난 부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스터 트롯에 우승을 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우승자들 이제 순위권 탑6 가수들은 이제 위탁 계약이 매니지먼트가 되면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물고기 엔터테인먼트 원 소속사로 그냥 계약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처음으로 알아봐주고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주고 그만큼 또 자기가 어려웠을 때 또 도와줬던 기획사 대표를 끝까지 그냥 같이 이제 성장하자고 해서 같이 가는 거죠. 아이유도 그렇게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해서 계속 원 소속사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국민 가수가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인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인성이 나쁜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 500억 이상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데 임영웅 씨는 원 소속사에 그냥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선택하기가 힘든 건데 돈 몇 푼에도 그냥 바로 배신하고 그냥 뒤통수 치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세상인데 임영웅 같은 가수가 진짜 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름만 영웅이 아닌 거죠. 진짜 대단한 가수고 이런 가수는 앞으로도 쭉 계속 장기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임영웅 가수 축구를 또 잘하고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저도 축구 좋아하는 입장에서 멋진 그런 가수라고 생각하고 임영웅 씨가 이제 또 장점이 트로트든지 팝이든지 발라드든지 뭐 락이든지 그다음에 뭐 댄스 뮤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터 트롯에서 나왔었는데 뭐 트로트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어떤 장르에만 한정돼 있지 않은 보컬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선생님이 예전에 뭐 70년대부터 계속 국민 가수로 원탑 가수로 계속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 가수로 조용필 선생님도 트로트, 뭐 발라드, 락, 댄스 뮤직, 뭐 그다음에 팝, 뭐 모든 장르를 다 새롭게 곡을 만들고 또 그런 음악들을 다 표현을 하고 계속 새로운 음악을 하고 다 다양하게 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임영웅 씨도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롱런하는 그런 국민 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핍티 소식,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은 또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경찰서는 빠르게 형사고소건을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탄 올렸었는데요. 2탄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빨리 들어가시면은 제가 영상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영상 만드는데 구독해 주시면 또 더 좋은 영상 또 더 정성 들여서 만들 수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PD 대리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